그 요즘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 네. 한국에 있는 거래업체가 베트남 법령이 바뀌고 이런 거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그거는 서로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한국에 있는 결혼정보업체는 신랑분들 상담하고 영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랑분들 계약을 해서 베트남에 데리고 와서 여기서 베트남에서 일을 하는 사장이 그것도 그 다음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전시. 에이전시가 하든 베트남 사람들이 하든, 근데 문제는 베트남 사람들보다는 에이전시는 그 법령이 여기서 바뀌는 걸, 법령이 바뀌는 게 아니고 대사관의 이제 시행 규칙을 바뀌는 거죠. 법은 바뀌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시행하는 거, 그게 좀 강화되고 이제 이런 방식인데, 그걸 베트남 사람들 에이전시들은 좀 늦죠, 당연히. 근데 한국 에이전시 조금 빠르고, 저희들도 이제 그걸 먼저 내가 딱 알잖아요. 알면은 주위의 에이전시한테 제가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대사가서 이야기하네요 하고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면은 그게 전달되는 게 베트남 사람들 쪽은 늦고, 그러면은 한국 사장들은 손님이 데리고 와서 베트남에 와서 한 명을 진행할 때 에이전시한테 그걸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늦어지죠. 손님이 띄엄띄엄 한 달에 한 명 있을 수도 있고 두 달에 한 명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두 달, 석 달 동안 손님을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법령 바뀌는 게. 이게 현지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결혼중개업법이 바뀌었다, 뭐 어떤 신상정보 그게 강화됐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법이 바뀐다면은 한국에서 알죠, 당연히. 근데 베트남, 예를 들어서 베트남 뭐 가족법이 바뀌어서 결혼 이제 서류 진행하는 게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베트남이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비자 관계가에서는 영사관에서 하고 대사관에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는 거죠. 최근에 전화를 많이 받았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가 전화를 많이 받은 것 중에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게 이제 소득 부분. 이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하면서, 제 유튜브를 보시고 이제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그분들 중에 이제 타 업체에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전화가 많이 왔는데, 본인이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다, 아닌데 몰라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근데 내부적으로 여기서 영사관 내에서 비자를 발급할 때 내부적으로 심사 기준을 좀 더 강화했기 때문에, 왜? 법무부 지침에 따라서 강화했기 때문에 한국 사장들은 모르는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 에이전시가 그걸 또 말을 해줬으면은 알 건데 말을 안 해줬다,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 소득 부분에서 많이 바뀐 부분에 문의가 저때 많이 온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확히 말하면은 과거에는 여러 가지 중에, 첫째, 이제 근로자들은, 직장인들은 문제가 없어요. 직장인들은 세무서에 소득 신고하는 수익 금액, 세액을 공제하기 이전에 그 금액만 충족시키면은 가능. 그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자분들이나 농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소득 금액에서 충족을 못할 경우가 많죠. 왜냐면은 본인 매출을 신고해서 거기서 공제받을 거 공제받고 나서 소득 금액을 하니까. 그러면은 세무서에 소득 금액 증명원을 떼면은 수입 금액이 있고 소득 금액이 따로 나와요. 그 사업자들은 수입 금액은 매출 신고고, 그 다음에 소득 금액은 공제할 거 공제하고 소득 금액이고, 그 사업자분들은 이 소득 금액으로 산정을 하고, 직장인들은 수익 금액으로 산정을 하는 게 다른 거죠. 근데 이걸 충족을 못 시키는 사업자분들은 많아요. 네, 공제를 웬만하면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털어내죠. 또 매출이 좀 뭐 7천만 원 이내면은 간이과세잖아요. 그럼 요일로 털어내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1,000만 원 미매,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분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 분들은 과거에는 수입을 내가 통장으로 매출 들어오는 걸로서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그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하느냐? 무조건 본인 의료보험료 요율로 하든가, 아니면은 본인 재산, 동산, 부동산 부동산도 6개월 이상 취득을
되어 있는 거나 거기서 부채가 있으면 부채를 공제한 금액, 공시시가로 거기에 대해서 그거의 5%가 소득금액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현금 있는 부분, 주식 있는 부분은 6개월 이상 통장에 애치되어 있는 돈에 한해서만 5%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버리니까, 옛날에는 특히 직장 다니는 분들 왜 4대 보험 안 넣고 급여만 통장으로 꼬박꼬박 받으면 된다고 옛날에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4대 보험을 넣어야만이 의료보험료 거기 보면 가입,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가 딱, 직장가입자로 표기가 된 이후에 통장 들어온 것만 인정이 돼요. 그게 만약 직장가입자로 안 돼버리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실 뭐 직장 다니는 분 중에 그냥 친척 가게에 뭐 식당 주방장, 뭐 중화요리 주방장 이런 분들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월급을 현금으로 받는 분들 많다 보니까 결혼하기 위해서는 통장으로 받으십시오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통장으로 받아만 안 되고 4대 보험을 가입하든 일단 의료보험은 가입이 돼야 된다는 고객 충족은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장님들이 이걸 바뀐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또 아시더라도 좀, 왜? 일단은 근로자 외에는, 직장인들 외에는 의료보험료를 먼저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의료보험료도 납입금액입니다. 그렇게 강화시키는 이유가 아무래도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돈이. 근데 이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게 있어요. 이 강화시키는 건 좋은데, 왜냐면은 지금 요번 법무부 장관이 바뀌면서 법무부 장관분이 조금 금수저 생활을 해오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국제결혼에서 조금은 비관적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의 불법 체류자들 단속도 굉장히 지금 강화해버렸잖아요. 예, 강화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좀 국제결혼도 강화시켜서 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한국 결혼 업체 중에서 시골 쪽으로 결혼업을 가지고 협체를 하시는 분들, 신랑들이 굉장히 줄었어요. 왜? 농촌에 계신 분들은 의료보험료가 농어촌 감면 50%를 받아버리기 때문에 더 적어져 버려요. 그러면 제 생각은 이래요. 의료보험 산정 내역 금액으로서 산정을 해주면은 도시 사람이나 농촌 사람이나 같아요. 근데 농어촌은 감면을 받아버리고 받은 금액에서 납입 금액으로 계산해 버리니까 이게 또 문제점이 있는 거죠. 돈을 낸 것만 따지면 실질적으로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은 본인 낸 금액의 2배가 사실 본인 의료보험료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의 분들은 보통 토지나 이런 게 대부분 공시지가가 낮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골의 주택들은 가격이 책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험료에서 빠져버려요. 그러면은 시골에서 사실 의료보험료 10만 원 넘게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내는 집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산정해서 보면은 한 7만 원, 8만 원인데 거기서 감면 받아버리니까 3만 원, 4만 원이 많은 거죠. 근데 다행히 그 중에서 누가 뭐 도시에 뭐 또 아파트라도 한두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 많이 나오는 건 있지만은 안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 시골의 분들이 지금 결혼하는 게 많이 어려워졌다는 거죠.